여기에 이 배심원 국민참여자 배심원들의 그 결론을 배심원들이 재판하면서 유죄다 무죄다 나름대로 생각하겠죠. 그걸 우리가 평결이라 그래. 평결. 자, 이렇게 평결의 효력입니다. 평결은 일단은 거기서 여러분 그 1차 평의는 만장일치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의를 하는데 처음에 평의할 때는 한 사람에도 만약에 뭐 100명 중에서 99명이 유죄다 그래도 한 명만 무죄다 그러면 유죄가 안 됩니다. 그냥 만장일치 돼야 만장일치고 1차 평의에서 만약에 잘 안 되면은 2차 평의를 합니다. 2차 평의 때는 다수결로 해요. 그것도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 평의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평결과 이게 평인데요. 평결인데 평결에는 보시는 유죄다 무죄에 대한 우리가 유무죄 요 평결은 유죄 무죄입니다. 유무죄고 그 양형 있죠. 양형 의견 제시한다 그래. 양형에 관해서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유무죄단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양형이라는 것은 만약 유죄다 그러면은 뭐 징역 1년 2년 형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형을 정한다 그래. 양형 유무죄와 그 양형이 문제되는데 유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뭐 유죄다. 그러니까 뭐 징역 1년 하자. 이렇게 만약에 그 배심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는 가려면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권고적 효력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고적 효력이야.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근데 일부러 따릅니다. 그냥 권고적 효력이다. 그죠? 그거까지 기억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판결을 법률을 소개하고 있죠. 나중에 여러분 조금 이 공부 여유 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자, 넘겨서 오케이. 그다음에 707페이지 범죄 피해자 구조로 가볼까요? 이거 이러면 우리는 세금을 다 내잖아요, 그죠? 세금을 다 냅니다. 여러분도 세금 내고 있죠? 여러분들 물건 사면서 세금 내잖아요, 그죠? 우리 다 납세자들이에요. 납세자가 세금을 왜 냅니까? 국가가 이뻐서 냅니까? 아니지, 그지? 이 돈 가지고 뭘 하라고요? 우리를 잘 지켜달라고, 그죠? 치안 질서도 잘 유지하고 도덕률 잡고 하라고 세금을 냈는데 국가가 지금 뭔가 지금 틈이 생겼어. 내가 범죄를 당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 니네들 뭔가를 해야지. 왜 잘못해서 내놔. 이게 뭡니까? 범죄 피해자 구조청구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의 한번 보세요.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범죄 피해자 구조법이 있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말뜻만 얼마 되고 갈까요? 자, 페이지 넘겨서 형사보상제도 보세요. 요거는 시험 나왔었어요.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형사보상제도는 내가 아까 우리 억울했던 그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 20년 동안 내가 살인죄로 복역했는데 나중에 진범이 잡혔네. 이건 무슨 일이야, 그죠? 이런 게 이제 형사보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밑에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의자 보상, 피고인 보상. 피의자 보상은 이겁니다. 내가 구속 상태에서 구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검사가 나중에 구속까지 시켜서 가만히 보았더니 얘가 죄가 없네. 미안하다, 그죠? 미안해. 죄 없음 불기소. 불기소. 혐의 없음. 죄 없습니다. 기소 유예가 아니에요. 유예 아닙니다. 죄가 없어서 불기소했다, 그지? 수사기관이 의심을 풀었기 때문에 좋죠. 근데 뭡니까? 구속된 상태에서 내가 한 두세 달간
수사를 받았다니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니까 니네도 해놔. 이게 형사 피의자 보상이라고 그러고요. 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납니다. 여러분 기소유예는 형사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기소유예는 뭡니까? 죄가 있는데도 봐주는 거잖아, 그지? 기소유예는 구속수사 받았다가 기소유예 당하면은 형사보상 요건 못해요. 이건 오히려 그냥 깜빵갈놈을 지금 풀었대. 은혜를 베푸다, 그지? 이거 말고 뭐 진짜 죄가 없더란 얘기야. 요것만 가능합니다. 이때만 형사보상이 가능해요. 요거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 확정된 건 좋지만 뭡니까? 내가 구속 상태에서 몇 달간 재판받았다, 그지? 또 뭡니까? 또는 아예 수형 생활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그 억울했던 사람과 마찬가지, 그죠? 교도소에서 한 몇십 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뭡니까? 재심을 통해서, 재심이라는 것은 재판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같은 8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재심이 벌어질 거예요.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납니다. 아, 진짜 골 때리죠. 이렇게 무죄 판결 나면은 뭐라고? 무죄 판결 나면은 이게 형사보상의 대상입니다. 요거를 피의자 보상, 피고인. 핵심 뭡니까 이게? 뭐 됐을 때요? 여기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시면은 피의자 보상 보세요. 이 구금이란 말이 구속과 같은 말입니다. 구금되었던 피의자가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 처분이에요. 따르면 이 기소유예 이외의 불기소라는 게 뭡니까? 죄가 없음 불기소. 죄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 보상 보세요. 미결구금. 이게 이제 우리가 재판 도중에 1심, 2심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미결,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을 미결구금이라 그래요. 일단 구속입니다. 그래서 미결 구급된 피고인이 끝내는 무죄 판결 받은 경우. 무죄 판결 받은 건 참 좋지만 뭡니까? 내가 몇 개월 동안 나는 구금 상태였다는 얘기다, 그치? 마지막에 뭡니까? 집행을 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 받았을 때. 아까 말했죠. 이게 이제 있는데 형사보상은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일단 5만 원 치죠, 5만 원. 그러니까 한 20년에도 한 3억 얼마밖에 안 못 받는다, 그치? 만약에 이게 미국 같으면 얼마가? 미국 같으면 어떻게? 미국 같으면 아마 공이 한 6개 붙을 것 같은데, 그죠? 더 붙을 것 같은데. 몇백억이 뭐예요? 하여튼 우리는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람 몸값이 좀 싸죠? 사람 생명값이 좀 쌉니다. 몸값도 싸고 생명도 싸게 해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다. 됐고요. 밑에 절차를 좀 보겠습니다. 절차. 이게 형사 피의자 보상과 피고인 보상은 어디다가 신청하는가, 그죠? 자, 밑에 절차 보세요. 일단 그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무죄 판결한 법원에 보상 청구한다. 두 번째 줄, 그지? 절차의 두 번째 줄입니다. 무죄 판결한 그 법원에 보상 청구한다. 피의자는 그 밑에 세 번째 보시고죠.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피의자 보상 심의에 한다. 피고인 보상은 어디 한다고? 법원에 하고, 피의자 보상은 어디 한다고? 검찰청에 있는 피의자 보상 심의위원회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만 그렇게 연결하고 아주 한번 외워보세요. 오케이. 이제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한번 가볼까요? 1번. 아까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어떨 때 오히려 가벼워서 유리할 때는 허용한다. 맞아요. 유리할 때는 신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합니다. 4번은 부당한 침해를 방해한대요. 그것은 뭐라고? 정당방위 이렇게 말한다, 그죠? 6번
14세 미만자다. 그죠? 11번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죄 추정은 계속 유지된다. 12번 피의자는 어떤 제도요? 구속적 부심을, 피고인은 어떤 제도? 보석제도. 각각 두 개 다 어디 신청한다고? 법원에 신청한다. 16번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잘 지내면 어떤 효과? 면소. 그냥 외워. 선고유예 면소. 외워버려 그냥. 그 다음에 집행유예는 형선고효력 상실이더라. 자, 넘기겠습니다. 23번 맞는 문장들이죠. 24번 피의자 보상은 어디 신청한다고? 피의자 보상심의위원회. 무죄 판결과 단계는 법원이 한다. 그죠? 27번 아까 민사사건은 빼라 그랬죠. 따져야 됩니다. 30번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31번 그렇지. 있는 사람들은 아까 빼줍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할까요?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은 이제 행정으로 좀 가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뭐 형사에 관계되는 범죄가 뭐 어떻게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지 뭐 수사 절차, 형사 절차는 대충 이런 거다 이런 걸 간단하게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행정입니다. 행정. 우리는 행정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행정부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있고, 행정 이 행정이 그죠? 이 행정은 우리 행정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뭐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어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해줄 것인가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구청장입니다. B가 업주예요. 잘하고 있는 업주를 어떻게 했느냐? 영업을 예컨대 정지시켜 버렸어요. 영업 정지해. 영업 정지를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영업 정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이게 당구장이야. 어저께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당구 한 게임 몸을 풀러가지고 경무 이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 그죠? 열심히 일하다가 머리에 약간 쥐가 나가지고 잠시 점심 먹고 나서 당구 한 게임 머리를 식히러 왔어요. 근데 그 당구장 그 사장님이 구청장인 줄 알면서도 요금을 다 받았다는 얘기지. 요금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1시간 요금을 받았어요. 구청장 같으면 그냥 감수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냥 요금을 다 챙겼어요.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가만히 생각할지 구청으로 돌아갈수록 열받는 거야. 그지? 아니 좀 쉽게 말이야. 저 나를 알면서도 요금 다 받았네. 돌아가자마자 영업 정지시켜 버렸어요. 정신이 아닌데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내가 너무 희화적으로 말했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홍감이로 B 업주에서는 억울하게 짝이 없다 그지? 일단 영업 정지시키면 영업 정지해야 돼요. 영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영업 정지했어. 근데 한 달간 1개월간 영업 정지 당했습니다. 한 달간 장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생겨요? 돈 못 벌죠, 그죠? 그건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아요, 손해배상. 근데 지금 앞으로 한 달간 손해배상 문제되지만 또 문제가 빨리 한 달이
만약에 뭐 어떤 문제가 없으면 한 달이 아니라도 빨리 오늘이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영업 정지를 풀어야 돼. 자, 그거는 뭐냐? 그거는 영업 영업이 근데 영업 정지 요거를 취소하는 어떤 소송을 해야 돼요.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 거지. 이게 우리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업 정지도 빨리 또 풀어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다루는 게 뭐라고? 이런 걸 다루는 게 행정법이에요, 행정법.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는 그냥 개념들이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들 뭘 보면 되느냐? 그 넘겨보시면은 뒤에요. 716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입니다. 이런 행정상 손해전보해놓고 관료석에 뭐 해놨습니까?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 해놨다, 그죠? 오케이. 이게 뭔가니까 우리 이제 권리구제 절차에는 사후적인 게 있고 사전적인 게 있어요. 사전적 권리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권리구제가 있어요. 사후란 말은 이겁니다. 이거는 사후란 말은 영업 정지를 했어. 하고 난 이후에 요게 문제되죠. 요런 것을 요런 거 우리가 사후라 그럽니다. 사후적 권리구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리구제의 사실은 그 본류는 사후적 권리구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전적 권리구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게 뭔가니까 요게 사야 사후라 그죠. 사전이라는 말은 뭔가요? 구청장이 영업 정지를 하고 난 이후에 권리구제가 사후적인데 사전은 영업 정지하기 전에 미리 그럼 뭘 하느냐? 업주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명목 이유로 당신의 영업을 정지하려고 합니다. 아직 안 했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 뭔가 항변할 게 있으면, 변명거리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사전적 권리구제입니다. 어떤 요걸 하기 전에 사전적 권리구제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는 권리구제가 뭐가 있는 거니까 뭐 청문회라든지 뭐 공청회 또는 의견 제시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어떤 사전적으로 영업 정지하기 전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이야기할 거라 하라. 이렇게 하는 절차를 사전적으로 이걸 중시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앞에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그 앞에 714페이지 보시면은 타이틀 2가 되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관료석에 사전적 권리구제 해놨죠. 그죠? 그 밑에 여러분 3번에 시민의 시민 참여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1번의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보세요.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다.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다. 주로 청문회는 여러분 전문가의 청문회는 주로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정거조사도 해요. 첫 줄 보시면 청문은 당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직접 듣고 정거조사한다. 근데 반면에 공청회는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청회는 오케이. 그거는 약간의 차이점 그 정도 기억해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사후적 권리구제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본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요거를 뭐라 하냐? 이 국가배상, 손해배상이죠. 이거와 똑같은 거야. 구청장이 지 마음대로 영업 정지를 해서 B 업주에게 피해를 입힌 거나 A가 B를 주고 팬 거나 똑같아, 그지? 본질은 똑같아. 뭔가 A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B가 피해를 입었다는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는 뭡니까? A가 주먹으로 B를 폭행한 거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A가 구청장의 권한을 이용해서 B를 폭행과 똑같은 거다, 그지? 틀은 프레임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다만 얘가 누구라고요? 일반인이 아니라 누굽니까?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의 일정한 가해 행위로서 우리가 일반인이 피해를 입으면은 그거는 이게 만약에 일반인이 B를 지어 패면은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했습니까? 민법. 민법상 뭐요? 불법행위. 근데 이거는 가해자가 누구야? 공무원이잖아. 그래서 그는 민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특별법이 있다. 그지? 그게 뭡니까? 국가배상. 특별법입니다. 그요? 민법은 뭐라고? 민법 일반법이죠. 그죠? 민법인 일반법에 대응해서 국가배상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가해자가 일반인일 때는 뭘 적용합니까? 민법을. 가해자가 공무원일 때는 뭘 한다고? 국가배상법. 물론 여러분, 그리고 오해하면 안 돼. 공무원이 지업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민법인데, 이거 있으면 말하는 것은 그 가해자가 공무원이 팬 게 아니고, 공무원이 직무상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면 이제 국가배상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이야. 자, 일단은 그 716페이지 보세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해놨다. 그지? 이렇게. 일단 헌법 29조를 한번 읽어볼까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행위로, 자, 이 구청장을 생각해보세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행위. 이거 이제, 아니, 영업정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에 대해서 당구장비를 다 받았다는 이유로 괘씸해서 영업정지, 이거는 직무상 불법행위야.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업주 이거 당구장 사장이죠, 그죠? 이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이 법률이 정한 바 요 법률이 뭐냐? 국가배상법이에요. 그래서 요 법률이 정하는 바 요 말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다고? 국가배상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러면은 봐봐. 지금 사고는 누가 쳤습니까? 공무원이 쳤는데 누구가 책임진다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책임진다. 그럼 주 팬놈은 따로 있고 책임지는 놈은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직접 가해자인 공무원 책임은 없냐? 있다. 그래서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 경우에 가해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된다. 땡! 가해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책임 묻는 방식은 좀 이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그래서 밑에 보세요. 또 양가로 1번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나오죠. 그죠? 이게 제목이 뭔가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다. 이게 말이 좀 길죠. 공무원의 직무상.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국가배상법 2조 책임, 2조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국가배상 2조에 나온 이야기야. 자, 뭔 이야기 보세요. 위에 봤던 거랑 또 거의 유사해요. 그럼 이제 박스 안에 1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 구청장을 생각하세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등등등, 뒤에 거는 등등등. 그냥 그 셋째 줄 중간줄 보면은 손해를 배상하라. 자, 봅시다. A 구청장이 있어요. B 업주가 있습니다. 아까 뭐 했다고? 영업을 정지시켜버렸어요. 응? 업주가 지금 피해가 많이 났다, 그죠? 이 피해를 누구한테, 여러분, 구청장이 지금 어저께 당구장비를 다 받았다는 이유로 그거는 그러면은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랬다, 그지? 의도적으로 골탕 먹이려고 영업 정지시키다, 그죠? 그게 뭡니까?
고의로 이 말이야. 고의로. 고의라는 그런 느낌이죠. 고의로, 고의로. 예, 고의로. 고의 또는 뭡니까? 고의 또는 과실로. 과실한 게 뭐죠? 실수로, 그죠? 뜻하지 않았지만은 실수로 할 수 있겠지, 그지? 뭔가 잘 판단 못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로 어떻게 했다고? 업주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에 따르면은 A 구청장이 피해를 입혀서는 누구한테 손해배상해야 될 것 같아요? A한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우리 민법에서는 뭡니까? A가 주먹으로 B를 펴면은 B는 A한테 손해배상이 오고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렇게 뭘 한다고? 이런 구도로, 그죠? 이런 구도다, 그죠? 이런 구도. 구도가 다르죠? 그럼 여러분, 일단 업주가 국가나 지자체한테 이렇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업주한테 피해를 배상해 줘라, 그죠? 그 누가 나쁜 놈이에요, 진짜? 누가 나쁜 놈이에요? 구청장이 나쁜 놈이다, 그죠? 그 어떡합니까? 가만두면 안 돼. 일단은 어떡합니까? 일단은 주고, 그죠? 일단은 이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죠? 지급합니다. 3번 지급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지급하고 나서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구청장한테 어떻게 합니까? 4번 구상한다. 구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내놔. 다만 구청장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모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청장 공무원한테 구상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만 구상합니다. 그걸 암기사항이에요. 어떤 경우냐? 구상 어떤 거냐?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 구청장이 고의로 했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청장한테 구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아니라 우리 과실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경과실. 경과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로 그래. 경과실이라 그래. 그런 경우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그죠? 이런 취지야. 아니, 공무원이 말이야.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지. 그때마다 다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나, 그죠? 그때는,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의도적으로 나쁜 짓 했다든지, 중대한 과실일 때는, 그때는 어떤 말릴 수가 없단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지려면은 당의 공무원한테, 가해 공무원한테 뭐가 있습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책임을 무슨 책임이라고? 과실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공부했죠, 그죠? 이게 과실 책임이야. 그래 타이틀로 입혀봐봐. 1번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명예라고 꺽쇠석에 뭐 했습니까? 과실 책임 꼭 익혀야 돼. 국가배상법 2조 책임의 성격은 과실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과실 책임이다.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안에 조문에 보면은 한 세 번째 줄에 여러분 굵은 글씨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향토 예비군 등등은 그 1항 끝에 보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중배상 금지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정리된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박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밑에서 같이 설명할게요. 1번. 자, 첫째 효과입니다. 첫째 칸에 배상 책임의 주체가 가해 공무원입니까? 즉 달리면 구청장이 책임 주체입니까? 국가 또는 구청장 같으면 근데 연수구가 책임입니까? 국가 또는 연수구야.
그래서 첫 번째, 배상 책임자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두 번째, 배상 책임의 범위는 금전 배상의 원칙입니다. 돈으로 해줘야 돼. 그리고 인과관계에 있는 즉 그 가해 행위와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또는 재산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래서 재산상 또는 정신상 손해도 들어갑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국가배상은 재산적인 손해도 배상해 줘야 될 뿐 아니라 정신적인 쇼크에 대해서 배상해 줘야 된다. 그죠? 그게 정신을 놓치지 마세요. 3번에 세 번째 칸에 구상권 넣어줘. 자, 공무원에게 무과실 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오케이. 4번 네 번째 칸에 이중배상 금지 넣어줘. 군인, 경찰 공무원들 등등이 이럴 수 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경찰 같은 경우에 흔히 나타나는데요. 경찰차들은 여러분 우리가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경찰관 A가 타고 있고 B가 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운전하고 있어, 그죠? 경찰차야. 둘 다 경찰관이야. 근데 A가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추를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쳤느냐? B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가해자는 누굽니까? A. 피해자는 B다, 그죠? A가 가해자고 A가 B한테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힌 건 똑같죠, 그죠? 가해자도 공무원이고 피해자도 공무원일 때 이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요구 못합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우리 관련 법에서 다른 보상을 받기 때문에 네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 요구하지 마라고 막은 거. 이걸 우리가 이중배상 금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항인데 어쨌간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제 국가배상 책임이 영조물 책임이에요. 오른쪽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업 몇 시간 가지고 있으시죠? 오늘 장장 한 10시간쯤 되는 것 같은데 오전부터 수업 들었나? 오전에 영어하고 2시까지 행정하고 인간이가 그게 벌써 아니 9시부터 3시까지? 10시부터 3시까지 2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야, 진짜 몇 시간? 4시간 3시간. 이래가지고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생 쌩 고생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고 빡시해야 돼. 빡시해야 돼. 지금 우리가 우리 시험이 여러분 미국 신문에 난 거 알죠? 어? 맞잖아.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시험이 미국 신문에 났어요. 어렵기로 써. 지금 우리나라 이 국급 공무원 시험이 지금 세계적으로 뉴스가 되고 있어. 되게 지금 경쟁도 치열하고. 여러분 우리 수험생 응시자가 몇 명입니까? 우리 공무원 응시자가 몇 명 정도 되죠? 한 2만 명 정도 되나? 2만 명이 아니지. 공이 하나 더 붙는 거 아이가? 어? 15만 정도 되나? 하여튼 10만이 넘어요. 그래서 몇 명 됩니까?
15만 원에 치고 몇 명이 붙어? 한 해 몇 명 뽑습니까? 한 10,000명 뽑나? 그제? 살벌하다, 그제? 그러니까 15명이 치고 10,000명 뽑으면 14만 명은 뭡니까? 이만큼이라면은 이 중에서 한 요만큼만 시험 본다, 그죠? 요만큼. 합격! 나머지는 뭡니까? 불합격! 보통 수험생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점수대가 만약에 여기 합격 점수라 그러면은 전체 15만 10만 중에서 상당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보통 어디쯤 위치가 있습니까? 이 언저리. 여기에 들어가야 돼. 여기 못 들어간다. 요걸 딱 넘어야 되는데. 요걸 왜, 요 넘어, 여러분, 이거지. 공부를 할 때 쭉 하다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 시험 기간에 시험이야, 그죠? 시험일이야. 시험 당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 공부를 할 때 실력 자체가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올라가지고, 우리가 이 높이뛰기 선수들이 높이뛰기 하다시 쫙 가지고 딱 넘고, 그 다음에 나 모르겠다, 이래야 돼.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어떤 패턴을 그립니까? 이런 패턴을 그리지. 당일날 피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올라간단 말은, 이 당일날 이게 지금 제대로 지금 미리 가속도를 못 했다는 거지. 이름 지금이 우리 10월달이라는 거죠. 내년 시험이 한 4월달, 국가지는 4월달, 뭐 지방지가 뭐 6월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지금 10월달, 11월달. 이때는 여러분 진짜 밤잠 안 자야 돼. 지금 밤잠으로 공부를 해야 돼. 바삭. 선생님 한 12월달부터 하면 안 될까? 안 돼. 지금부터 미친 듯이 해야 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걸 쫙 올려야 돼, 이렇게. 안 그러면 이렇게. 항상 발동이 뒤늦게 걸려. 발동 뒤늦게 걸리면 안 돼. 여기 아니고 앞에서 제대로 걸려가지고 이게 쫙 이게 넘어야 돼, 이렇게. 요는 여러분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요. 강의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얘는 강의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본인이 이렇게 정리하고 공부하는 걸 가져다 계속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계속 정리하고 익히고 책도 보고 하는. 강의는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책도 써머리하고, 그죠? 이렇게 문제도 찾아보고 하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을 한 반년 정도는 충분히 해야 돼. 그래야만 이걸 쫙 끌어올립니다. 지금 아직은 늦지 않았잖아요, 그죠? 지금 거의 마지막 선이야, 지금. 좀 더 타이밍 늦으면 있잖아요.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잘 안 돼. 지금이 거의 여러분이 막 할 수 있는 마지막 선이기 때문에. 갑자기 유품이 있었다. 약간 걱정이 돼서 말이야. 걱정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니까. 자, 마지막 영조물 책임 봅니다. 영조물. 영조물 이거죠, 여러분. 여기서 영조물이라는 것은 공공시설물이야. 예컨대 뭐 도로, 뭐 다리, 뭐 청사, 시청 청사 있죠. 뭐 서울시청 청사, 뭐 도서관, 공공도서 이런 게 주로 영조물이면, 아니면은 뭐 제방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영조물이야. 뭔가 공적인 목적으로 만드는 시설물들을 영조물이라 그래. 이게 뭔가 부실하잖아요. 관리 부실 등등을 이래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가 도로가 주로 이제 흔히 문제되는 게 여러분 도로 결빙이야, 도로 결빙. 도로가 있다면은 이 도로가 여러분 겨울에 새벽에 얇게 이래 있잖아요, 그지? 그리고 차가 와다 이게 이런 것들 있는 것들. 이런 게 주로 이제 영조물 책임 문제를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니면 뭐 길을 가는데 도로가 이렇게 싱크홀에 그죠? 빠졌다든지, 아니면 맨홀 뚜껑이 열린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져가지고 다쳤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영조물 책임들이다. 제방에 약간 비가 왔는데 제방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홍수 입고, 그것도 다 영조물 책임들이.
지나가는데 가로수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것도 영정무책.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 타이틀 옆에 뭐라 했습니까? 무과실책입니다.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는 거죠. 아니 가로수가 넘어져서 그 과실하고 관계없다 그죠? 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경우도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읽어볼게요.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과실책이고 익히세요. 2조 책임은 과실 책임이고 5조 책임은 뭐라고? 무과실 책임이야. 암기사항입니다.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5조입니다.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 또는 지자체는 손해를 배상한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밑에 효과보다 바로 일합니다. 효과 보시면은 마찬가지예요. 국가배상 책임 누구라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배상 범위도 똑같습니다. 금전배상과 인과관계는 모든 재산상, 정신상 똑같아요. 구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이제 구조 절차 보시면은 배상심의위원회에다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배상심의위원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달리 말하면 국가배상을 요구할 때 배상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주로 이제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은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 국가 배상을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은 소송에서 여러분 상대방 피고라고 하다 피고를 잘 선택해야 돼. 제가 아까 그랬잖아. 구청장이 나한테 영업정지 시켰어. 그래서 내가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다 그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 그래요? 피고를 누구로 정해야 됩니까? 그 구청장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그 지자체입니까? 그 책임 주체가 피고야. 그래서 책임 주체가 피고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자체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해요. 그 소송 제기 보시면은 국가 또는 지자체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이걸 만약에 뭐 당의 공무원을 피고로 그러면 틀렸어요. 피고는 그게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손실보상 나갈게요. 수고했습니다.